듣는다 마음 건강을 위한 행복 비결입니다. 저는 이렇게 힘차게 지금 주제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을 보면서 벌써 우리 스튜디오 안 분위기는 숙연해졌네요. 또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고민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막 오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마음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정말 특별한 비결이 그런 필요한 순간인데요. 신재훈 씨, 또 울고 시작하면 어떡해요. 저는 선생님 보고 눈시울이 빨개지셔가지고 울지 맙시다 우리. 네, 갑자기 저도 울컥했는데 평소에도 정말 만나 뵙고 싶었고 강연도 사실은 직접 제가 찾아가진 못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강의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만나 뵐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속눈썹 떨어질까 봐 울지도 못하고. 아니 왜 이러세요? 어이구 참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가슴에 상처는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그걸 치유를 하는 그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아픔이 기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참 나름대로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네, 너무 정말 잘 나오고 행복한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맞아. 위로와 용기의 메신저시죠? 혜민 스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고단한 삶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버드 대학 종교학 석사 출신이자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마음의 안식처 혜민 스님. 새해 첫날 나는 몸신이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이 다쳐서 힘들어하시죠? 네. 제가 이제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책이나 아니면 글로써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진짜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게 이제 막 몸으로도 나타나고 하는 것도 확실히 확인을 하게 되시죠? 네, 그렇죠. 우리 이게 몸하고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이 이제 몸이 아픈 것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뭐 불안장애라든가 아니면은 큰 성과를 빨리 이루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감 혹은 이제 강박장애, 불면증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는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면 병원이나 어떤 전문의 아니면 상담사 선생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참 영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님은 스님 보통 산속에서 안 주무시고 30년 계셨어. 뭐 바깥 세상은 전혀 몰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스님은 온 세상을 다 누비고 다니시고 그리고 스님이 너무 미남이시라서 그 옆에 이용식 선생님도 괜찮아요. 못 쓰겠어요. 스님 되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혜민 스님의 해법을 따라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특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정말로 다양한 그런 병들로 힘들어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마음의 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또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살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비틀어져서 단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떠나거나 아니면은 그 친했던 친구가 이사를 가거나 이래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다양한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특히 현대인이 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쉽게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점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치유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눠볼 이야기는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볼까요? 이건 우리 현대인들한테 힘든 아픔이 또 뭔가 보니까 이 막연한 두려움, 어떠한 그런 걱정, 고민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들이 점점 심해지면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면 장애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불안 장애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이 가만히 있는 시간에 남들은 무언가를 막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막 극단적인 경우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누워 있는데 대학 수학능력 그 시험이 6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6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 너무 제가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준비성이 너무 그런 그런 거 아니고. 6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런 저를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함을 느껴요. 근데 저 하나로 끝나면 이게 괜찮은데 아이한테까지 그런 강박증을 심어줄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정말 사실은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뭐 자식 걱정, 뭐 돈 걱정, 뭐 은퇴 후의 걱정 여러 가지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걱정 중에 95%가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걱정들 그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네. 네, 그러니까 걱정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진짜 맞다. 맞네요. 정답이네요. 네.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생각 때문에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러는데 사실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이 뭐냐면 걱정 타임을 딱 갖는 거예요. 걱정 타임을. 특히 이제 주무시기 전에 걱정이 많을 때는 한번 쭉 적어봐요. 내 걱정들을 15분 정도 시간을 주고 나는 지금부터 15분 동안 집중적으로 걱정을 해야지 라고 딱 마음을 먹어요. 신재은 씨, 이거 꼭 그 시간만 15분만 좀 걱정해요. 제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어갖고요. 새벽 3시까지 막 잠을 못 자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만 하면. 네. 그래서 15분 갖고 모자랄 것 같아요. 모질할 것 같죠? 막상 써보세요. 써보면은 내 걱정거리를 써보면은 한 8분 지나면 더 이상 걱정 쓸 게 없어. 네. 이걸 다 쓰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실제로 걱정을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고 괜히 마음만 힘든 것인지를 구분하세요. 구분하셔가지고 마음만 힘들다 하면은 그걸 이렇게 지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실제로 하면은 조금 상황에 변화가 있겠다 싶으면은 그것 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을 하나를 찾아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밤은 좀 편안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스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요. 이렇게 글로 쓰라는 걸 책에서 제가 뵀잖아요. 그래서 써보니까 쓰다 보니까요 2분도 써서 쓰는 게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써진 거는 진짜 큰 걱정거리는 써지잖아요.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쓰는 게 귀찮아서 그냥 말아버리면 그 뒤에 걱정은 걱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쓴 것만 그냥 해결을 이게 걱정이구나 하니까 쓰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스님, 저 질문이 좀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일어나질 않은 그런 걱정거리를 많이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하는 게 그 사람이 편안하게 될까요? 왜냐면 지금 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이에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 남편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힘들어하는 마음을 아이고 당신 요 문제 때문에 힘들구나. 힘들겠네. 이렇게 헤아려주고 공감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요, 10번 중에 9번은 제가 옆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요, 한 10번쯤 듣다 보면요, 화가 나요. 아니 스님 말씀처럼 그랬겠구나. 당신 힘들었겠다 이러면 영혼을 좀 가지고 공감을 하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실은 우리가 언어를 얘기를 해도 그 언어 뒤에 있는 그 사람의 그런 마음 상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언어적인 것으로도 되게 많은 그런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줄 때 내가 정말로 상대방의 아픔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안 됐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는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듣는지 하는 것을 똑같은 말을 해도 느낄 수가 있어요, 상대가.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예,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 아침에 그런 분들한테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러한 것을 만난대요. 그래서 머리가 오히려 상쾌해지고 편안해지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딸린 게 없으면 뭐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딸린 게 많아요. 딸린 게. 아니,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상이 너무 바빠서 내가 책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방법을 권해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잖아요. 그랬을 때 한 2정거장 정도 먼저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2정거장만큼을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학적으로 보면 운동을 하면 확실히 이런 생각이 굉장히 단순화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집중해서 하는 것은 이런 생각 정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선생님, 혹시 개인적으로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네, 저는 수영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관절이 안 좋거나 뭐 그러시면은 이제 뭐 수영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자연을 이렇게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뭐 등산이라든가 요가라든가 뭘 해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기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할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아마 흔히 느끼는 그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외로움 종종 느끼십니까? 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는데요. 핸드폰 요새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아주 쉽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일날 어떤 분이 자기가 생일이라고 축하 메시지가 뭐 SNS라든가 무슨 이렇게 문자로 80통이 왔대요. 근데 막상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친구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즉 우리는 많이 연결되어 있고 쉽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삶의 어떤 연결감의 깊이가 많이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 때 누군가한테 연락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명 중에 1명은 없다. 5명 중에 1명은 없다. 라고 대답을 해서 이게 OECD 국가 중에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는 그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외로움이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게, 이게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루에 담배 15개 가치를 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해가 있다고 그래요, 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외로우시지만 사실 저도 좀 외로워요. 스님도 외로우시다니까 정신이 번쩍 나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스님은 어떡하세요? 저희는 뭐 친구 만나 차도 마시고 네. 같이 만난 남편 욕도 실컷 나면 좀 덜 하거든요. 네. 근데 스님은 욕할 사람도 없으시고 욕하면 부처님한테 꾸중 들으실 거고 어떻게 하세요? 사실 제가 이제 어느 때 가장 외로운가 보니까 외롭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신부님들, 아마 수녀님들이 어떤 큰 법회나 무슨 뭐 예배나 이런 걸 마치고 나면은 그 저녁 시간에 낮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저녁에는 사람 한 명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많던 사람이 다 어디 갔나 이러면서 되게 정말 그 당시에 저녁 같이 먹을 사람들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외롭다라는 생각이 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외롭다라는 것이 항상 누군가가 없어서 외롭은 게 아니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괴롭다라는 결핍감, 이 생각이 그 외로움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안 일어나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이게 근본적으로 그 생각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좀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남들한테 이렇게 정말로 자기만의 어떤 어렵고 힘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심리학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그러거든요.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좋은 모습만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친한 친구 간의 모임에 가서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 안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속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기의 부족한 점을 좀 드러냈을 때 상대방도 그렇다 보면은 자기의 부족한 점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항상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만 얘기하고 오면은 왠지 모르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나서도 정말 중요한 얘기, 속 얘기를 못해서 답답하거나 아니면 허탈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좀 갖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